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방을 함께하고 있는 기현이에요. 스킬. 네. 야, 진짜 니 빨리 정리해야지. 근데 시험 뭐 내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시험 기간 때문에 뭐 빡세죠? 선생님 죽겠지 지금. 할만하냐? 내신 기간하고 하려면 뭐 쉽지 않죠? 성덕이가 뭐 내신 안 보니까 뭐 여유로울 거고 뭐 똑같이. 아무튼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이제 91쪽, 92쪽, 93쪽에 있는 이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을 얘기를 할 거야. 자, 제목은 적을게. 자, 주기적 성질. 자, 몇 쪽이라고? 몇 쪽? 91쪽, 92쪽. 네, 여기 순서를 선생님이 똑같이 책대로 나가지는 않을 거야. 순서를 지금 내 마음대로 바꿔서 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이따가 책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배운 거. 자,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로 만들었다고 했냐? 자, 할인이 얘기해봐. 영상 봤어요. 봤어? 이거 채워놨어요. 태어났어? 알았어. 태희야, 내 눈 피하지 마. 자, 다시. 자, 우리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 양성자 개수로 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체외각에 있는 전자 때문이다. OX. 힌트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체외각에서 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를 뭐라 불렀냐? 현빈아, 뭐라 불렀어? 네? 갑자기 왜 그래? 뭐 때렸어? 또 헤어진 여친 생각했냐? 아니요. 그럼 헤어진 남친? 네. 혹시 유찬이? 네? 그래서 자, 체외각 전자가 우리는 자 항상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서 이 옥택 규칙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규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사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뭐부터 할 거냐면 93쪽에 있는 내용부터 할 거야. 자, 93쪽에 먼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자 반지름 이렇게 자 적어놓고 시작하자. 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자 들어봐. 니네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자, 최초로 분자의 모습을 본 사람의 이름은 너무 어렵나?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단어야. 니네가 항상 쓰는 단어 중에 하나야. 다시요. 맨 처음 분자를 본 사람의 이름은 하리나? 성도가? 헌거야? 내가 너 문제가 어려웠어? 기현아, 책 봐도 안 나와. 책에 없는 내용이야. 야, 현빈아, 책 보면 안 나온다. 다시 한번. 자, 맨 처음 분자의 모습을 확인한 사람의 이름은 이리나? 그치,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왜 몰라요냐면 분자 크기는 너무 작아서 사람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새 한 5천억짜리 되는 뭐 분자 현미경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걔를 뭐 사진을 찍었는데 정확한 모습이 아니고 대략적인 모습만 스케치할 정도로 분자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 원자 반지름이잖아. 그럼 다 봐라. 분자도 제대로 못 봤는데 원자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 없을까? 잴 수가 없겠죠.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봐. 왜 자꾸 책을 보지? 야, 내가 항상 얘기하자. 나만 바라봐. 책 보지 마. 자, 원자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졸라 빨리 움직여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비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내가 이해됐지? 자, 결론 할게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편의상 원자의 크기, 자, 원자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잴 건데 그 원자 하나를 갖고 와서 원자 크기를 재려면 원자 핵을 찾아야 될 거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찾아야 뭐 반지름을 재든 지름을 재든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했다 안 했다?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오비탈로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원자 크기를 어떻게 재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최대한 똑같은 원자 두 개를 자 최대한 가까이 좀 붙여 놓을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똑같은 원자 두 개를 최대한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위치는 찾기가 좀 어렵지만 원자 핵은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원자 핵은 질량이 좀 이렇게 뭉쳐 있고 플러스 극을 띤 입자이기 때문에 원자 핵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내 말 이해되고 있냐 여러분? 원자 반지름은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잴 겁니다. 그 다음에 반딩을 하게 되면 이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원자 크기는 원자 반지름으로 잴 건데 어떻게 잽니까? 라고 하면 핵 사이의 거리를 자 반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좀 설명 좀 할게. 이게 단어가 좀 니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와가지고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야. 유찬아 벌써 수업 시작 개새끼야 3분 만에 하품질이면 욕 나오기 씨발 릴렉스. 잠깐만 방금 이거 어떻게 지우지? 너 때문에 욕 나? 이씨. 아, 저 새끼 옆에 있으면 저 기인 짓을 하는 거라 아주 그냥. 야 항상 보면 네 주위에 다 돌아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유찬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다녀오시지? 알았어. 신기한 건 이쪽에들은 안 돌아요. 신기하게. 야 너 다음부터 일로 앉아. 알았지 기현아? 그래서 얘네랑 떨어져서 한번 일로 앉아. 과연 얘네들이 좋은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졸면 이거 페어플로 때문인 거야.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해져.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많아. 그럼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몇 개만 물어보자. 자, 원자 핵하고 전자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원자 핵의 힘이 세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셀 거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은 좀 작아지려고 할까요? 커지려고 할까요? 조금 작아지려고 하겠다. 이해됐어?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하나 이번 전자가 좀 많아. 그럼 전자 사이에 뭐가 작동을 하냐면 전자도 마이너스 입자니까 반발력이 작동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얘네 사이에 밀려나는 힘 같은 게 생기겠네. 그러면 원자들이 좀 커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커지는 효과겠다. 또 원자들이 많아지면 봐 어제부터지? 미안하다. 전자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껍질을 이루죠? 그러면 껍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커서 작아져.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건 우리가 해 안 해? 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니? 걔네가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얘기를 할 때 꼭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까 아마 91쪽에 있는 단어일 건데 이 유효 핵전화 하면 좀 이해를 좀 시켜야 돼. 이게 유효 핵전화 나랑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선생님이 이 단어 나올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만약에 또 옮겨간 거야? 눈빛이 풀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선생님 아까 문 열고 있다가 이렇게 저기 문 열면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좀 에어컨 킬까? 낫겠지 이게 좀 따뜻해서 졸리지 지금 니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봐봐. 만약에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의 순수입은 100만 원입니까? 왜 100만 원이 아니죠? 이 사람이 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출근하면서 사용하는 버스비, 뭐 점심가, 그러면 오며 가며 뭐 커피 한 잔 마실 거고 핸드폰가 해서 순수하게 얘가 100만 원을 벌지는 않을 거야. 당연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 원자도 마찬가지야. 자 원자가 있고 다시 원자 핵이 있고 자 전자가 있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얘네 사이의 인력이 그냥 다 작동할 텐데 뭐 전자가 많아지면 반발력 생겨 껍질이 많아지면 또 뭐 이렇게 멀어지는 효과가 생겨 이런 것 때문에 뺄 거 빼고 남아있는 순수한 인력 내 말 이해됐냐? 원자 핵과 어떤 전자 사이에
뺄 거 빼고 남아있는 순수한 인력을 우리가 유효 핵전화라고 보통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크면 봐. 유효 핵전화가 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원자들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좀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황 이해됐냐? 자, 그 다음 자,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양성자 수가 많으면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지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단어가 다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원자들이 작아지는 그런 구간도 있어. 이게 좀 들쑥날쑥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나? 또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자, 볼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뭐 여기서 뭐 껍질 3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 뭐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딱 칠게요. 자, 이 원자는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얘 원자번호 11번이죠? 왜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와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밀려내는 반발력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게 있다. 성록이랑 나랑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유찬이하고 하린이가 앞에서 알짱알짱 대고 있어. 그러면 쟤와 나의 인력을 순간적으로 뭐 할까? 끊어버리는 효과를 일으키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가 얘랑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지금 작동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슬쩍슬쩍 방해하고 있을 거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효 핵전화라는 단어랑 상반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가려막기 효과라는 단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크면 클수록 원자들은 작아지는 효과야, 커지는 효과야? 커지는 효과겠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 힘을 계속 막고 있어. 그 힘이 약해지니까 전자가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와 가려막기 효과를 머릿속에 일단은 두고 지금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질문. 저기 뭐야? 자, 내 말 이해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를 너무 막 이게 깊이 파고들면 더 헷갈리고 더 어렵습니다. 좀 러프하게 배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 자, 우리 주기율표 살짝 이렇게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로로 나누는 칸을 뭐라 불렀지? 족이라고 불렀죠? 1쪽부터 몇 쪽까지 있었어? 18쪽 같은 애들까지 있었죠? 그렇지? 그러면 물어본다. 얘네들이 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물어봤어. 지금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 하고 있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양성자 수는 많아집니다. 그럼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원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크기를 좀 줄여두는 효과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 다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또 뭐 할까? 또 밀려나는 커지려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껍질이 증가하지. 또 껍질이 증가하게 되면 또 원자들이 커진 효과야. 그러면 뭐야? 저 원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작게 하려고 하고 어떤 거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원자들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더라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큰 효과는 껍질수 때문에 그래. 오케이?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자, 같은 족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원자들이 커지게 된다. 원자들이 커지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효과 뭐 때문이다?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알았죠? 잘 알았니? 그만 쳐먹어 기새끼야. 이만 입이야?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다음부터 받아올 때 그 학원에서 2개 받아와. 그래서 꼭 그래. 저희 그 화학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음료수. 그래 갖고 알았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 9개가 어쨌건. 자, 그 다음 볼게요. 같은 주기에 보자. 같은 주기.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나누는 선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죠. 그럼 봐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지 일정하는지 감소하는지 비교할 거거든. 그럼 또 한번 읽어볼게.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 커질수록 양성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뭐 한다고? 끌어당기는 효과가 클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쨌건 같은 주기는 껍질 수는 같죠? 그러면 원자 번호 봐봐. 원자 번호는 같은데 오른쪽으로 다시. 자, 주기는 같은데 오른쪽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또 전자 수도 증가하죠. 그럼 전자 수가 또 증가하니까 뭐 한다고 또? 커지는 효과를 일으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를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원자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의 효과가 더 커요. 이렇게 결론 지을 거야. 그 말 이해되냐? 자, 같은 족과 같은 주기의 특징 다시 얘기합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 증가합니다. 왜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올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 말 이해되니? 그렇죠? 사실은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끝나는데 이게 니네 뇌 속에 남아있겠니?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계속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질문 됐어요? 우리 책 한번 잠깐만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93페이지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93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인 오비탈 모양에서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따라서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최대한 가까이 갔을 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거리의 2분의 1을 맞니? 2분의 1 이해됐어? 2분의 1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껍질 수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첫 번째 가로는 껍질 수.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족에서는 이거 잘 볼게요.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랬죠? 이 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며 껍질 수 많아질수록 핵 사이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게 된다. 뭐 증가한다. 증가. 그러면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자, 여기 같은 주기에서는 왜 원자들이 작아집니까? 그러면 양성자 수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배운 멋있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뭐 있었어?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뭔데요?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유효 핵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원자 번호 증가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상황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맨 밑에 3번. 그래서 같은 족일 때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 잠깐 맞니? 지금 어디 있으면 성수 기스키야? 맨 밑에 보세요. 그렇지? 증가. 그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격전화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뭐 한다? 감소. 요 표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요. 질문. 자, 그러면 선생님 연습 하나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다음 쪽 내용 할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자 들어보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어. 자, 나트륨 원자는 원자 핵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건 맞냐? 그쵸? 자, 현빈아, 나트륨은 이온되면 무슨 이온 되냐? 플러스일까? 오, 틀렸으면 시험 보려고 그랬어. 네가 여러 살다 지금. 알았지? 자, 나트륨은 이온되면 나트륨 1 플러스 이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자 핵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 하나 날아간 상태니까 껍질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맞니? 그럼 예린아, 나트륨 원자하고 나트륨 이온 중에서 어떤 게 더 클 거 같냐? 당연히 나트륨 원자가 크겠죠? 왜냐면 얘는 껍질이 3개고 kop질이 2개야. 똑같이 양성자 11개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하고 이온 비교하게 되면 원자의 크기가 당연히 큰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플로린이 있고 플로린과 이온이 있다고 칠게요. 자, 플로린은 똑같아.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있는 거지. 맞냐? 플로린화 이온은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있는 거야. 호노야, 그럼 플로린이 클 거 같냐? 플로린화 이온이 클 거 같냐? 똑같이 양성자 수는 똑같아. 그렇죠.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플로린화 이온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이 맨 처음에 화학 할 때 왜 니네한테 내가 막 양이온, 음이온 막 계산을 하라고 했냐면, 자, 생각해봐. 양이온 되는 애들은 대부분 다 금속이지. 그럼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금속 원자와 금속 이온의 그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금속 원자의 크기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다. 내 말 이해되냐? 그 다음 비금속들은 다 전자를 얻습니다. 플로린화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민화, 아이오딘화, 산화, 황화 다 전자를 얻는 애들이야. 그럼 양성자 수는 같은데 전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2% 오른다.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비금속들은 수소는 좀 애매하다. 대부분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이온일 때가 크기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원소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전자를 뺏었어. 오케이? 그 얘기는 얘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양이온 됐다는 뜻이겠죠? 금속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금속이니까 원자가 큰지 이온이 큰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얘네는 지금 금속 원소고 얘네는 지금 비금속 원소인데, 금속 원소들은 무조건 원자의 크기가 자, 이온의 크기보다 크다는 거 이해되죠? 다시 한번. 금속들은 무조건 원자가 이온의 크기보다 크다는 거야. 반대로 비금속들은 원자랑 이온 비교했을 때 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죠? 사실 뭐 별거 아닌데 뭐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4쪽에 갈게요. 자, 양이온의 반지름. 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면 자,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야 크다야? 주어 잘 봐야죠.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뭐다? 아이 또 안 본다 얘들아. 자 봐. 금속 원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뭐라고? 작다. 알았냐? 그 다음 자, 음이온 반지름 볼게요. 자, 비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얘는 반발력이 더 세집니다. 따라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이거 비금속들은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거기 막 거창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요거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봐봐. 자,
간다. 여러분. 자, 산소 원자랑 플루오린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8번이고 플루오린은 9번이거든요. 얘는 같은 주기에 있는 거야. 그럼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크기가 작은 거 맞니? 맞아요? 지금 원자 현빈아 보고 있어? 지금 원자 반지름 얘기하고 있다 기억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나트륨 원자랑 여기 마그네슘 원자가 있다라고 칠게. 얘는 둘 다 3주기 원소거든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크기가 더 작다는 거 이해되냐? 대신 얘네는 지금 뭐냐면 2주기 원소고 얘네 둘은 지금 3주기 원소죠. 그러면 2주기의 크기가 클까? 3주기의 크기가 클까? 3주기의 크기가 클 거야. 에헤이, 진짜. 둘 다 시작. 그래서 3주기의 크기가 크다는 거 이해되니? 선생님 여기서 무슨 짓을 이제 해볼 거냐면 얘네 다 내가 이온으로 한번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 이온 되면 뭐 되냐? 산화이온 되죠. 얘 이온 되면 플루오린화 이온, 얘는 나트륨 이온, 얘는 자 마그네슘 이온에서 옥텟 표시 시키려고 할 겁니다. 오케이? 얘네들의 양성자 개수 한번 볼게요. 자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현빈아 이 새끼야 양성자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양성자? 저 8개. 플루오린은? 플루오린 몇 개 있어? 또 계속 너한테 물어볼 거야. 몇 개 있어? 9번이야, 개새끼야. 9개요. 자, 9개. 나트륨은? 나트륨은 몇 번이요?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유찬, 몇 개? 11개야. 앞으로 얘한테 좀 배워. 두렵스럽겠지만 얘한테 배워. 남아서 좀 알려줘. 아유, 알았어. 다시 한번. 마그네슘은 12개의 양성자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이온이 된 상태에서 전자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산화이온은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네? 자, 산화이온 전자 몇 개 있어? 8개요. 10개지, 새끼야! 절 쓰다! 아유, 위에 선생님이 가르쳐. 자, 이렇게 빼고 봐. 자, 얘는 이온이야, 이온. 야, 유찬아. 나 진짜. 아니, 선생님이 분필로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렇게 했대. 울지 마. 이게 슬픈 일이니?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얘 몇 개야, 전자? 모르네. 아니, 모르게. 10개. 그리고 10개. 힘들다. 얘 몇 개, 전자? 10개. 10개. 얘는? 10개. 10개야. 자신감의 목소리 좋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원자의 종류는 다른데, 이온을 만들어 봤더니 전자수가 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전자 자 이온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전자 이온은 어디 위치하냐면 이 오른쪽 끝하고 왼쪽 밑에 있는 애들. 오른쪽 끝 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애들은 옥텟 규칙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잃을 거고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얘네가 등전자 이온으로 될 확률이 큰 거야. 제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자, 자, 결론. 그러면 얘는 8명이 쉽게 얘기하면 10개를, 얘는 9명이 10개를, 얘는 11명이 10개를, 12명이 10개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즉 뭐야? 원자일 때는 산소 플루오린보다 나트륨 마그네슘 크기가 훨씬 더 컸는데 뭐야? 이온이 됐더니 크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까? 원자의 크기나 이온의 크기 섞어서 뭘 물어보려고 노력하겠네. 근데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질문. 됐어? 자, 다시 이제 책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3번. 자, 이온 반지름의 비교. 같은 족이라도 다시 같은 족 원소들은 당연히 원자 번호 커지면 이온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맞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일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해.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방식을 좀 해석을 좀 하자. 이게 훨씬 더 쉬운 형태야. 내 말 이해되니? 거기 보시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으면 염화 이온이 더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매번 외우면 너무 복잡해져.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 맨 밑에 보자. 자,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할 건데, 자, 전자수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 양성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므로 이온 반지름은 감소한다는 거 이해되냐? 이거. 등전자 이온은 자, 전자수는 같은데 양성자수가 증가하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져서 작아지는 효과를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상황 이해됐죠? 맞니?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쪽, 그럼 이제 맨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맨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단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빈칸이 있죠? 자, 유효 핵전화 맨 위에, 자, 91쪽 맨 위에 빈칸은 유효 핵전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부른다. 그 두 번째 점 보시면, 자, 다시 보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뿐이 없어가지고 이 유효 핵전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없거든요. 근데 두 번 볼게.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들은요, 실질적인 핵전화를 따지기 위해서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다 하면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요 규칙으로만 살짝 좀 이해를 좀 하자. 아마 요렇게만 이해를 하면 니네가 화학을 배우는 동안 절대 안 까먹을 거야. 이게 이 뒤에 내용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려막기 효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리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가려막기 효과는 가리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전자 원자. 자, 전자들이 여러 개 있는 원자들 사이에서는 이 유효 핵전화가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두 번째 거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실질적인 인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그냥 가려막기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크게 방해하겠죠? 내 말 이해되냐 여러분? 이거 아까 했던 거 이거 봐봐. 자, 만약에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는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이 가리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전자의 그 유효핵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91쪽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린 거냐면 95쪽까지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필기하고 다음 내용 나갈게요. 알겠죠? 필기 플리즈.